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웰니스 메이크업 포도코치입니다. 오늘은 요가 하면서 입을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시니어 회원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요가하면서 인대가 파열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회원님께서 네? 진짜요?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요가가 정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회원님은 또 저랑 계속 수업을 했을 때 사실 저는 안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큐잉이나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요가를 하면서 뭔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보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운동이든 부상은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는다면. 저도 요가 하기 전에는 헬스를 한 10년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크로스핏 박스도 한 3년 정도 넘게 다녔나? 거기서 부트캠프라는 운동을 했었는데, 웨이트리프팅은 헬스 할 때도 워낙 좋아했었고, 근데 사실 다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보고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면 맨날 가는 곳이 이제 운동하는 곳밖에 사실 없으니까. 저는 10년 넘게 항상 거기 집 회사 아니면 운동하는 곳.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누가 어디 다쳤다 혹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정말 초보자들은 웬만하면 안 다치거든요. 조심하니까. 근데 진짜 의외로 숙련자들이 다쳐요. 숙련자거나 진짜 막 재미가 많이 붙어가지고 막 열심히 해야지 하는 분들이 좀 다쳐요. 저도 물론 요가하면서 다쳐본 적이 있는데, 그냥 내가 회원으로서 수련할 때는 다친 적이 없는데, 강사 준비하면서 한번 그 어깨를 다쳤었고, 너무 무리하게 수련을 해서, 그리고 중간에 강사 쉬다가 다시 일할 때 또 수련을 무리하게 해서 무릎 안 좋아졌었고, 손목도 안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요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허리가 아파서 장시간 수험생활 하다 보니까 그때 허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정형외과에 갔더니 이제 요가를 해봐라 해서, 사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요가를 시작한 거고, 요가를 하면서도 다쳤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더 이런 건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한 제가 이제 근력 웨이트리프팅, 뭐 무거운 거 들고 이런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 갔더니 이제 무릎 연골이 거의 80대 할머니 연골이다. 그러니까 많이 닳았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 몸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연골이 좋은 몸은 아니에요. 다른 거는 이제 뭐 괜찮으니까. 그래서 어떤 시니어분들 수업할 때나 일반 회원분들 수업할 때도 많이 이제 제가 되게 그런 부분을 되게 주의 깊게 코칭을 하곤 해요. 먼저 그 요가를 하면서 다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의외로 요가를 하면서 뼈에 금이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놀랍죠. 뼈가 부러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인대 파열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와, 어떻게 요가를 하면서 무슨 되게 막 엄청 강렬한 그런 운동, 막 축구 같은 이런 막 부딪히는 이런 운동이 아닌데 이렇게 다칠 수가 있나 싶으시죠? 근데 진짜 그게 가능해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운동을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나 무리되게 하면은 연골이 점점 더 너무 빠르게 나이에 비해서 닳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운동을 요가 같은 정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적이죠? 사실은 정적이지 않답니다. 그런 정적인 운동을 할 때도 충분히 부상은 입을 수 있어요. 추후 이 영상이 끝날 때는 제가 부상을 입지 않고 이제 요가 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부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부상은 운동할 때 뭐든지 자기의 능력치보다 더 높은 성과를 바라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조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저도 들었던 케이스인데, 요가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다치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 이유는 알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요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전굴 동작이 있잖아요. 전굴. 그 요가 전굴을 할 때 이렇게 무리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낸다라고 하면은 등을 이렇게 잔뜩 구부리고 허리 부분을, 요추 부분을 뒤로 마구 이렇게 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숙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제가 주의를 엄청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허리 다친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평소에 디스크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그동안 내가 잘못된 자세로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이제 그게 그 순간에 한 번에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초보자일 확률이 높고,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되게 허리를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써오신 분들일수록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운동을 그렇게 할 때 정말 생각보다 너무 쉽게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할 때, 선생님들도 안내를 하실 때 허리를 정굴할 때는 허리를 펴서, 요추를 펴서 각도를 유지한 채로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하고, 회원분들이 진짜 말을 잘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게 익숙하지 않고 또 몸에서 이제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내 몸 자체가 그렇다는 걸 인지 자체가 안 되고 또 그게 몸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이 좀 계실 때는 저도 힘들죠. 힘들지만 다치면 안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편이죠. 수업 후에도 이제 이렇게 인지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뭐 어디든 다칠 순 있지만 그 뼈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도 들은 바인데 어떤 다른 선생님한테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남자분이신데 단순한 그냥 치골 스트레칭 있죠. 한 요 정도? 단순한 치골 스트레칭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뼈에 금이 갔더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분들은 특히 근육의 힘이 되게 좋고 여자분들보다, 그리고 유연성이 진짜 많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뻣뻣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축구를 한다 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유연성은 근육이 신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이거든요. 근육이 늘어남과 동시에 혹은 신장성 수축. 근데 근육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뼈 주변에 있는 뭐 인대나 건이나 뭐 신경다발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해요. 그래서 절대 뭐 요가든 뭐든 뭘 한꺼번에 많은 가동성을 갑작스럽게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것들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요가 하기 전에 정말 요가랑 아예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레를 그때 26살 때인가 7살 때 잠깐 그냥 한번 궁금해서 배워볼까 했다가 거기서 다리를 하도 찌질하길래 이렇게 다리를 가로로 찢고 하는 스트레칭을 욕심내서 조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진짜 이따만한 시꺼먼 멍이 다리에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다 전부 다 이게 이제 신장되는 게 속도를 충분히 들여야 되고 부드러운 자극을 조금씩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뼈에 금이 가냐? 예를 들어 이게 뼈를 잡아당기는 어떤 건의 힘, 그런 조직들의 힘이 너무 강렬하면은 그 힘이 그런 주변 조직에 가는 게 아니라 뼈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뼈가 금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남자분들보다 타고난 유연성도 조금은 더 있고 근육도 그렇게까지 두껍지 않기 때문에 뼈에 금이 가건 하는 일은 별로 못 봤는데 남자분들은 의외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요가를 만드신 그 선생님께서도 이게 후굴 동작하다가 여기 쇄골에 금이 갔다고 했잖아요. 여기 쇄골에 금이 가서 인요가를 창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가를 하면서도 당연히 부상은 입을 수 있어요. 이게 부상이 꼭 나쁜 거냐? 뭐 물어보면은 사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분들한테는 나쁜 거지만 사실 이 강사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거는 경험이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손목 부상을 입으면서 그전에는 절대 손목 아프시다 그런 회원님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 이게 꽤나 힘든 거구나, 고통스러운 거구나를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상이란 거는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그 계기로 저도 이제 어깨를 다치면서 회전근개 그 재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공부하게 됐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에게 부상은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너무 이렇게 불편하고, 저도 지금 무릎 연골이 워낙 얇다 보니까 많이 닳아서
제가 좋아하는 등산이나 달리기 같은 것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하고 싶지만 무릎 때문에. 그래서 사실 건강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나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수록, 그런 분들일수록 부상을 입으면 운동에 대한 어떤 동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 부상에 대한 것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부상을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요가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도 다 중요한데, 사실 강사가 매 순간 매 초 봐줄 순 없잖아요. 1대1 강습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자기의 몸과 움직임을 인지하셔야 돼요. 물론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신체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대인 같은 경우는 운동을 안 하면 그냥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방식이. 목도 굽고 등도 굽고 당연히 소화기관도 안 좋아지고 호흡도 얕아지고, 그리고 등에 지나가는 척수신경들이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들의 활동도 저하될 거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운동을 안 하면 당연히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은 꼭 하셔야 되는데, 꼭 하셔야 되고, 이걸 1대1로 항상 나를 봐준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본인이 몸을 아셔야 된다. 물론 그 몸을 알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도 좀 조언을 구해야 되고, 제 몸은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내가 자주 갖고 있는 습관 같은 거. 저는 회원님들한테 이게 조금 안내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회원님은 이러이러한 습관이 있으시니까 이런 거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어떤 그런 해당 동작을 취했을 때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막 주위에서 두려워하라 이게 아니고요. 아,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했을 때 조금 더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요가가 좋은 게, 이게 운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운동이면은 사실 그 부상을 입기도 더 쉬워요. 왜냐면 내 몸을 알아차림하기 더 어려우니까.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이거 내 모든 동작들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느끼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요가는 힘들긴 해도 정적이지 않습니다. 다이나믹해요. 다이나믹해도 동작들이 느리게, 비교적 내가 이제 원한다면 느리게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신체나 어떤 감각들을 알아차리기 조금 더 수월하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리하는 거는 주의해야 한다. 이게 저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제가 마음 챙김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마음 챙김은 비판단적인 알아차림이기도 하고, 거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수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신체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판단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수용. 근데 이 수용을 하느냐 아니면 도전을 하느냐, 이것이 되게 항상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원님들한테도 수용하게 하는데 도전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조율해서 균형 있게 안내하는 게 생각보다 저에게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물론 현실에 안주한다는 그런 어떤 수용이 아니라,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거기서 조금은 도전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몸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노력,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지만, 가끔 이제 요가를 하면은 성격이 보이세요. 근데 너무 자신을 이제 몰아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딱 그게 진짜 얘기를 안 해봐도 그게 보이거든요. 수업 내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시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되게 악바리 같은 그런 분들이시죠. 저도 그런 면이 과거에는 좀 세게 있었기 때문에 딱 알아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부상을 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 몸은 준비가 아직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내 정신이 그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갭 차이에서 이제 부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가를 하실 때나 운동을 하실 때 자기 수용을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겸허하게 내가 이 정도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 이후에 약간의 도전을 쌓아 올리는 거, 조금씩. 그것도 되게 정신적인 훈련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상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잘 보셨으면 화이팅 댓글까지 달아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포도코치였습니다.